예, 앞서 보신 그분께서 당사자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올해 2월 중순에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에 마치 멀미를 하는 것처럼 어질어질하고 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다음 날에도 어지러운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이른바 복시 증상이 나타났고요. 왼쪽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사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보자의 왼쪽 눈에 사시가 생긴 건데 이게 셀카 모드로 찍은 사진이라서 좌우 반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오른쪽 눈에 사시가 생긴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정면을 보고 있어도 왼쪽 눈이 위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였고 이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면 오른쪽 눈은 원래대로 움직이는데 왼쪽 눈은 잘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제보자가 찍은 저 사진 보시면 양쪽 눈동자가 지금 따로 움직이는 사시 증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이 제보자께서는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셨대요.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제보자의 친언니와 그 당사자 의사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해줄 거야 하면은 지금은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뭔가 지금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결국 그거잖아. 돈 주고 수술을 했더니 결과는 엉망진창이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믿는 건 다 치고 지금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는 게 무슨 신앙을 믿는 게 아니고 괜찮을 거라는 근거는 지금까지 4천 건 이상에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한 케이스도 없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연락을 해서 지금 눈이 이상하게 사시 증상이 보인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병원 직원이 그럼 눈이 문제가 있으면 안과에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한 지 이틀 만에 지금 연락을 드린 건데 무슨 안과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병원에 오라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그렇고 혹시 더 큰 문제가 있을까 봐 일단 대학병원을 먼저 가봤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복시나 사시는 수술 후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그 병원으로 다시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때가 이미 수술하고 나서 2주가 됐을 텐데 여전히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 중 문제 없었고 좀 전에 들으셨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부위가 정말 중요하지만 눈은 정말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주는 부위 아닙니까? 자,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원래 초반에도 정면에서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왼쪽 눈동자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옆쪽으로 갈수록 눈동자가 안 따라왔던 거예요, 저는. 정말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내 눈인가 싶어서 밤마다 거울 보면서 진짜 매우 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바깥 활동이 거의 끊겼었죠. 진짜 이 대인기피증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맞죠. 처음에 이게 됐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 자체가 사람하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해야 될 그런 직업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컨택을 못하니까 대인기피증 생기고 경제적 손실도 또 상당히 컸다고 해요. 3개월간 일을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진료비도 지금 한 8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비 얘기가 별로 없었다고 하고 틈틈이 일은 하고 있는데 풀타임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사시 증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월 중순에 재수술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자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저 증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6개월만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보신 것처럼 문제의 증상은 개선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참다 못한 제보자가 지난 1일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다라는 글로
이 폭로성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올린 사진은 현재의 사진이 아니고 지금은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는데 이 환자가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서 제대로 조치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시가 생긴 이유는 눈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인 하사근에 마비가 온 건데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고 매우 드문 합병증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지금까지 4,567건의 수술을 했지만 이 한 명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공개한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고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장기간 우리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서 우리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 측 입장문을 본 제보자는 곧바로 SNS에 또 다른 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날짜 인증,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장님께서는 제가 과거 사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떠드는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아니다, 나 아직 사시다. 그러고 8월 3일 사진은 제가 그 입장문을 보고 이거 그냥 지금 현재 사진도 올려야겠다 해서 올린 거예요. 병원 원장님도 아셨을 텐데 제가 사진을 그 병원 톡에 보내서 아직까지 사시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넌 복시다 이런 식으로 표를 했는데도 입장문에는 마치 제가 현재 사진을 안 올렸으니까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 자, 저렇게 어제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재반박을 올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보자가 병원의 입장문을 보고 현 시점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보고 실시간 상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날짜를 켜둔 상태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또 이 SNS에 글을 올리기 일주일 전에 제보자 말처럼 병원 측으로 여전히 사시 증상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게 제보자의 입장인데요. 제보자가 오늘 촬영한 영상도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줬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제보자의 주장처럼 지금 사시 증상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오늘 제보자와 또 영상 통화로 사시 증상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제는 눈에 초점이 맞는 게 무슨 느낌인지도 잊어버렸고 지금도 눈동자가 따로 움직이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병원에선 말이죠. 그 제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셨던 입장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적 표현을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당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보신 건 지난 2일입니다. 어제 그제예요. 내용 증명을 실제로 제보자분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보자분은 명예훼손 얘기하지 말고 내 안구훼손이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의 그 제보자의 SNS를 보지는 못했지만 병원을 직접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병원이 어디인지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범죄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걸 다 종합해 봤었을 때 뭐 이 병원이다, A 병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더라도 그래도 또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게 적어놓고서는 지금 병원 측에서 먼저 저런 입장을 취해야 될 상황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의료적 지식이 필요 없어도 외관상 봤을 때 사시 증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지금 눈을 뭐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 그리고 어떤 그런 진료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과성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환자로서는 저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저걸 갖고 지금 계속 명예훼손이라고 업무방해로 이제 몰아가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특정이 됐는 여부는 그게 더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봐야 되지만 일단은 조금 그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